여러분들이 보험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서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저 사람의 의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험사의 구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요, 이렇게 뭐 본사가 이렇게 있고 어차피 지점이니까 지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뭐 본부장이 있고요. 밑에 지역 단장이 있습니다. 지역 단장 밑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제 지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점장이 1, 2, 3, 4. 우리 여기 범내골에 가면 부산의 보험의 성지예요. 초량. 여기 가면 보험사들이 꽉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한 건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가 보험회사죠. 여기 뭐 1층, 2층 고객센터가 있고 여기 전부 다가 뭐예요? 지점입니다. 지점이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지점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뭐냐면은 지역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면은 부산의 지역 단위 한 몇 개 있는 거예요. 주요 지역에다가. 그러면은 지점장이 있고 지점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들이 이 지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점장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한 부지점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 2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이 부지점장 밑에 이제 보통 영업직들이 있는데 이 영업직들이 몇 명이냐면은 지점장 밑에 뭐 팀장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강의를 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근데 보험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보면은 지점장부터 예를 들어 정규직인 곳이 있고 부지점장까지도 보통 정규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이라 하면 공채예요. 공채 출신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계 회사들은 공채라는 개념이 없고 영업직을 무조건 하다가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규직 공채를 뽑게 됩니다. 일단 인적자원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깝지만 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예요. 설계사를 뭐 칭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FP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교보생명은 FP입니다. 그죠? FP, 뭐 그 다음에 RC, 뭐 리스크 컨설턴트, LP, 라이프 플래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호칭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통 성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영업이에요. 그냥 이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직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요까지는요 월급을 받아요. 플러스 성과급이 있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착 자금을 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실적 수당입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사실 고용하는 게 아니라 거느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적 수당 베이스로 돈을 받기 때문에 정착금은 몇 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은 실적 수당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몇 달 안 나오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정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50명이나 거느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부터 정말 중요한데, 자, 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코로나도 위기도 있었고, 특히 거의 대부분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문 판매의 치명적이었던 게 뭐겠어요? 집에 외부 사람을 들이는 걸 사람들이 기피하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방문 판매가 어렵기도 한데다가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재보험은 자동차, 그 다음에 실손 등등등 뭐 화재,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거의 의무보험의 성격에 가까워요. 의무보험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결국 정부에서 내가 어떤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을 꼭 들어야 해. 아니면은 실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험을 넣어야 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넣어야 돼. 화재보험, 해상보험을 넣어야 돼. 자, 이 말은 의무보험은 꼭 그 보험을 넣으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아시겠죠? 근데 생명보험은요? 어때요? 의무보험이 아니죠. 의무보험이 아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있는 보험도 해약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보험을 만기 시까지 납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해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약 환급금을 받습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되게 완벽한 손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대했던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겠죠. 뭐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같이 소속돼서 일하고 있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떨어지겠죠. 있는 것도 해약하는데 새로 넣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 수당을 못 받게 되겠죠. 자, 실적 수당을 직장인에게 어쨌든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급여를 잘 못 받는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자기가 떨어지죠.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IMF 때 보면은 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기가 떨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 영업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 영업 채널을 관리하는 지점장 내지는 이제 부지점장,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가시게 되면 이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 스태프가 있어요. 이 지역단에 소속된 스태프가 있습니다. 이 스태프가 뭘 하냐면요, 사은품,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고객들에게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 가지고 이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달의 실적왕,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연간 실적왕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주고요. 심지어 경차도 지급하고요. 명품 백도 지급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지역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면 차라리 조금 낫겠죠. 왜냐면 직접 연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반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중에도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프로모션이 예를 들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은 나한테 불리한데? 그럼 나는 내 고객이나 내 영업 자산을 다 가지고 다른 회사 갈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실적 수당을 많이 받은 것이지 회사가 사실 크게 도와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지점장한테 계속 푸시를 할 것이고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침울해 할 것이고 사기가 안 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이 지점장과 부지점장들이 힘들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30명 정도 관리한다 칩시다. 근데 그게 60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사람이 머리가 다 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짜증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50대, 뭐 그 이상 이렇게 있겠죠. 그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50대면요, 우리 딸이나 동갑인데 뭐 이럽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들이 여기서 버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않습니다. 기가 세요. 그리고 이 지점들마다 총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총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류를 챙기거나 언더라이팅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교육도 좀 도와주고 이 지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학생들이 여기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지점마다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좋은 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돈은 많이 줘. 보험사가 탑입니다. 실적만 좋으면은 돈 많이 받습니다. 제 아는 형님들은 20대에 한 2억씩 찍습니다. 20대에 2억씩 다 찍어요. 물론 증권사는 작년에 2억씩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어머님들을, 보통 어머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 ROTC를 선호했던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험사 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 ROTC 비하 발언이 아니라 ROTC라고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을 더 잘 관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기도 ROTC가 여러 명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영업 관리를 한 경험을 얘기하고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근데 방법을 잘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뽑혔던 이유는 과거에 ROTC가 많이 갖고 사람들이 통념을 갖고 있어요. ROTC들이 사람 관리를 잘할 것이다 라는 통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ROTC를 선호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왜? 아까 그 어머님들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여학생이긴 한, 이거 제가 성차별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학생 부지점장, 그 다음에 지점장이 진짜 적어요. 네. 그리고 요 정도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어머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금융 지식은 진짜 최소한이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AFPK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차고 넘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마디로 그럼 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그만두는 사람. 그럼 내가 안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겠죠.
그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서 할 일은 뭐냐면요.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영업과 영업 관리는 달라요. 영업 관리는 크게 사람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사람 외의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실적이나 이 프로모션 관리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클레임 같은 거, 불안전 판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예요. 사람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업일을 하지 않아요.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떤 때? 예를 들어서 CEO 플랜 같은 거 만들 때 보세요. 밑에 있는 예를 들어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서 어떤 CEO들을 미팅을 잡았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상속, 증여 이런 플랜들을 보험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지점장한테 내가 이거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지점장이 가서 같이 도와줍니다. 본사에서도 도와줘요. 그럴 때 같이 영업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같이 영업을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업 관리를 해야 돼요.